분석 여러분들 나눠줬던 통계학이란이라고 있는 PPT 79 슬라이드를 봅니다. 이제 회계 분석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회계 분석을 보면 오늘 우리 회계 분석을 펼 거예요. 자, 회계 분석을 보면 우리가 전에 상관 분석을 했었는데 상관 분석은 이렇게 양방향이다. 양방향이라는 것은 뭐가 뭐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관계가 있다 없다. 서로 관계가 있다 없다가 관계가 0.4가 넘으면 관계가 있다. 들은 적 있죠? 그런데 인과관계인 회계 분석은 화살표가 단방향이다. 단방향. 그래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 달라요. 그래서 한 개일 때의 회계 분석, 여러 개일 때의 다중 회계 분석. 이걸 거꾸로 중다 회계 분석이라고 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기억나요? 그래서 회계 분석을 보면 최소 회계법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최소 회계법이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자료가 있을 때 가장 오차를 적게 하는 선분, 가장 오차를 작게 하는 성분을 만들어내는 것, 2차 방정식. 그럴 때 이게 기울기가 되고 이게 절편이 된다. 절편 여기 B가 되겠지, 여기가. 괜찮아요? 이렇게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기울기가 플러스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양방향 증가하는 거야. 플러스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선분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선분이 이렇게 변하면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그래서 플러스일 경우에는 양방향이 증가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역방향으로 바뀐다. 그래서 통계의 꽃은 회계 분석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선분을 만들어내는데 자료가 없는 이 부분도 예측을 할 수 있다. 선분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이 되니까 자료가 없는 이쪽 부분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게 1차 방정식이고요. 플러스죠? 이렇게 그래서 통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통계의 꽃은 통계를 돌리면 이제 좀 이따 실습을 할 텐데 요런 표가 나온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책 갖고 볼 거고 실습을 할 거예요. 보면 요거는 지금은 듣기만 해요. 나중에 이제 책에 있는 거 갖고 설명을 할 때 적으면 돼요. 여기 R이 상관계수. R 제곱은 설명력. 여기 있는 분사분석 이런 거 나오는데 이 분사분석의 유의확률이 0.05 미만이 되면 모형이 적합하다. 어떤 모형? 1차 방정식. 모형이 적합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X를 가지고 여기 있는 Y에 대한 회계 분석을 돌리면 이건 다중 회계 분석이거든. 다중 회계 분석. 그러면 이런 표가 나오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게 요게 기울기다. 이 개수야. 비표준화 개수, 원점수. 그 다음에 요 베타가 표준화 점수.
비교가 가능하다. 비교. 그 다음 T가 거리, 유의 확률이 면적, 그래갖고 0.05 미만이 된 것들이 유의미한 것들이다. 현재 이 4개가 유의미해서 얘가 0.05보다 큰 0.05 미만이 되는 순간에 이 T값은 1.96보다 커진다.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새롭지? 다행이다. 공차는 0.1이 아니어야 된다. 0.1 이하가 생기면 다중 공성성이라는 게 생긴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해보자. 자, 실습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보느냐. 자, 모두들 SPSS를 올리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책으로 회귀 분석을 펴야 되겠죠. 회귀 분석은 차례를 보면 11강의 단순 회귀 분석 143쪽입니다. 143쪽을 펴요. 143쪽을 핍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떠요. 자, 회귀 분석 이제 펜을 들고 회귀 분석이 뭔지 적어야 되겠죠. 1번 통계의 꽃이다. 적어놔야 되겠죠. 거기다가 뭐라고? 2번을 보면 되겠네요.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분석이다. 줄 잘 치셔야 돼. 즉,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요 2번이 핵심이에요.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인과관계를 보는 게 회귀 분석이다. 됐죠? 만약에 회귀 분석에 대해서 모르면 2번은 꼭 써야 된다. 3번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변수는 줄 쳐야 돼. 동그라미 치든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둘 다 등간 척도 이상이다. 줄 치세요. 만약 변수가 명목 척도일 때에는 더미 변수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해야 된다. 됐죠? 3번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는 먼저 검정할 변수들의 정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정화 작업에 밑줄 긋고 정규성 확인을 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외도와 첨도를 보는 게 좋다고 했죠. 정규성 검사가. 지난주에 외도 첨도 했죠? 정규성을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144쪽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144쪽. 자,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한다. 사실은 회귀 분석을 돌리기 위해서 통계를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통계의 핵심이 회귀 분석이에요. 인과관계를 보는. 자, 가설 1. 가설 1만 해보자. 자, 펜을 들고 리더 멤버 교환 관계는 쓰세요. 동그라미 치고 독립변수. 그게 X야. X. 거래 리더 멤버 교환 관계. 그게 X야. 독립변수. 영향을 주는 변수. 거래 심리적 계약 위반. 그게 Y야. 종속변수. 그게 종속변수. 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기울기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돼. 기울기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뭐라 그랬어?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한다. 자, 어떤 가설 1 하나만 우리가 쳐다보자. 자, 이제 145쪽을 보면 2-3을 불러오래요. 자, 불러옵시다. 2-3 각자 데이터를 열기해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각자 저장되는 곳들은 본인들이 다 알죠. (2-3) 자, 2-3이라는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열기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변수 보기를 눌러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했던 OJ1 내부서부터 OJ12까지가 쫙 있는데 안 보이던 변수들이 다 변수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이미 변수 계산을 해서 다 넣어놨다. 분배 공정에서부터 저 밑에 조절이라는 변수까지. 우리가 분배 공정은 그 전에 변수 계산해가지고 만든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게 변수 정화 작업이에요. 변수 정화 작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을 해서 변수가 정리가 되면 그것들을 정리해서 하위 요인 또는 전체 요인으로 변수를 계산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었죠. 여러분 표정이 아이씨 벌써 목요일이야 이런 표정들이야. 집에서는 안 했다는 얘기 지금. 집에서 했었으면 오예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볼 텐데. 어쨌든 자 이제 불러왔어요 데이터를. 자 그리고 145쪽의 그림을 봅시다. 분석, 회귀 분석, 선형 찾으래요. 그대로 찾으세요. 회귀 분석, 선형. 145쪽에 있는 그림처럼 했어요? 그러면 선형을 선택을 하면 창이 떠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돼요. 자, 페이지 넘겨요. 자, 여기에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동그라미 쳤죠? 독립변수가 뭐였어? 리더 멤버였지? 그래서 리더 멤버를 찾아서 독립변수에다가 클릭을 하면 독립변수에 들어가요. 오케이? 종속변수는 뭐였지? 종속변수는 뭐였지? 아니, 우리 책에 아까 동그라미 찾잖아. 거래심리지? 가설 1위. 거래심리. 거래심리를 찾아서 종속변수에 넣어야 돼요. 뒤바뀌면 안 돼. 그래서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영향을 보는 거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결과가 떠요, 이렇게. 자, 이제 이 표가 우리가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표랑 똑같은데 147쪽에 떴어요. 그러면 이제 148쪽으로 넘어가서 148쪽에 가서 보면 뜨죠. 이게 뭐라고? 요게 지금 떠 있는 거야. 148쪽이. 자, 첫 번째 이제 메모를 해요. 메모를. 앞에 설명은 다 해놨어, 이미. 밑에도 설명은 다 돼 있고.
어쨌든 R 첫 번째 R 요런 여기다 메모를 해놔야 되겠지? 상관계에서 책에다가 메모를 하라고. 책에 지금 요거를 보고 있잖아. 여기 상관계에서. 그 다음에 R 제곱은 위에다 써야 되는 거야. R2 설명력이 약 20%를 설명한다. 이런 뜻이야. 20%를 설명하고 있구나.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그 아래 다 써있어. 다 써있어. 그 다음 밑에 가서 보면 분석 되어 있는데 밑에 표가 요놈을 설명하는 중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F값하고 유의 확률. 그래서 여기는 메모를 해놓기로 요 안 넘어가 분석이야. 모형의 적합도. 써놓고 그 밑에 줄에 가서 보면 써있어. 바로 첫 번째 줄에 F값이 98.817로 나타나고 줄 쳐야 되겠지. 유의 확률은 0.000으로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 됐지? 적합하다는 게 뭐야? 1차 방정식을 쓸 수 있다. 이 뜻이야. 1차 방정식을 쓸 수 있다. 회귀식 1차 방정식. 자, 이제 그 다음 149쪽. 적합도라고 하셨습니까? F가 모형의 적합도. 모형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을 쓰는데 적합하다라는 걸 확인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149쪽에 가서 보면 여기 이제 요놈을 보는 중이지. 요놈.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해서 써야 돼. 이게 원점수야. 원점수. 얘가 a야. a. y는 ax b 그럼 기울기 원점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울기야. 요 베타는 원래 요렇게 표시되는 거야. 요렇게. 이게 베타지? 표준화 계수라고 써있지. 위에 크기 비교 시 사용해. 크기 비교할 때. 크기를 비교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T가 거리라고 그랬지. 요 거리가 1.96보다 커야 돼. 1.96보다. 많이 크지? 9.9니까 많이 크잖아. 많이 차이가 난다. 유의 확률 0.000 별표 3개짜리야.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원계수에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래서 이제 메모를 잘 해놔야 돼. 요 부호가 가설의 부호와 맞아야 돼. 가설에서 마이너스로 물어보면 여기가 반드시 마이너스가 떠야 돼. 여러분 가설 다시 봐. 리더 멤버 관계가 거래적 심리 계약 위반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 그 마이너스가 얘를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심리와 리더 멤버는 서로 역방향이다 이 뜻이야. 됐지? 그래서 가설을 이렇게 확인하는구나. 그래서 값이 제대로 나온 거를 확인했어. 그리고 논문에서는 어떻게 씹느냐? 논문에 가서 보자고. 논문. 자, 이제 151쪽. 논문. 자, 151쪽에 가서 보면 종사원이 지각하는 리더 멤버 교환 관계는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다 읽어볼게. 종사원이 지각하는 리더 멤버 교환 관계는 요게 독립변수지, 그지? 그 다음에 거래 심리적 계약 위반에 이게 종속변수였어.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의 검정 결과 t값은 마이너스 9.941 t값이 거리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괄호 열고 p는 0.000 이게 별표로 말하면 별표 3개짜리야. 로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줄 잘 쳐야 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논문에서는. 채택했다는 게 뭐야? 가설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라고. 오케이? 만약에 P값이 0.05보다 크면 가설을 기각한다 이런 말을 써. 그러니까 이제 가설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가설을 채택한다라고 해야만 쓸 수 있어. 가설 검정이 끝났다는 뜻이야. 됐지? 그 다음에 콤마, 즉 모두 메모해놔야 돼. 걔가 해석이야. 해석. 즉 정사원의 리더 멤버 교환 관계의 질이 높으면 거래 심리적 계약 위반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지? 왜? 부호가 마이너스였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는 낮아진다. 그 다음 회귀 모형은 F값이 P는 0.000 그래서 98.817의 수치를 보이고 있고 회귀 모형의 적합이라서 써놓으면 되지. 적합하다.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 회귀식에 대한 R 스퀘어 이게 R 스퀘어야. 이게 R 제곱은 0.20이니까 2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게 논문에서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설 1에 대한 내용이야. 책에는 가설 2도 있지? 그 아래가 가설 2에 해당하는 내용. 됐죠? 그럼 이제 넘겨 페이지를. 짠. 그럼 이제 152쪽에 가서 보면 이렇게 쓰고 표를 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표를 제시하는데 독립변수가 리더 멤버 교환 관계인 거 맞지? 그 다음에 가설 1은 Y가 거래 심리적 계약 위반 맞지? 오케이? 대신에 거기 옆에 표준 오차 이 말이 있잖아. 그거를 지워. 그거를 표준 오차를 이렇게 X로 지우고 거기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B 요 놈을 넣어야지. 요 놈. 이봐. 요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게 들어가야 된다고. 거기에 책에 미스프린트야. 요거를 X로 이렇게 하고 요거를 써놓으라고. 요거 라지 B 표준 오차라는 말 대신에 라지 B 그 다음에 요 상수값 대신에 5.058 적어놓고 요 밑에 있는 거 대신에 마이너스 0.504라고 적어놔야 돼. 여러분 그 모니터에 있잖아. 결과가 모니터에는 똑같잖아 지금. 됐어? 그것도 바꿔놔야지. 지금은 하나만 돌렸잖아 위에 거. 나중에 이제 가설 2를 돌리면 그것도 바꿔놔야 돼. 베타는 그대로 베타로 표시했지. 요 베타가 표준화 계수야. 여기 요거라고 요거 표준화 계수값. 오케이? 그 다음에 T값 유의 확률 이렇게 제시를 했어. 근데 거기 보면 유의 확률이 별표 2개를 찍어놨지. 이거 위첨자야. 위첨자. 별표 2개 찍었지? 별표 3개로 표시했어. 그것도 미스프린트. 별표 3개. 그리고 표에서 별표 3개면 그 표 맨 밑에 가서 보면 위첨자 별표 3개로 바꾸고 P는 0.001 이렇게 놔야 돼. P가 0.01은 2개가 맞아. 0.05는 하나가 맞고 3개짜리는 0.001이라고 표시해 줘.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오타야. 그런 걸 잘 해야 되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통계량을 보면, 통계량. 오른쪽 끝에 통계량. R. 거기 뭐라 그랬어? 상관계수. 표를 보는 중이에요. 여러분 표. 여러분 책의 표 맨 오른쪽. R이 상관계수라고 했고, R 제곱이 설명역이라고 했고, 수정된 R 제곱은 자유도를 가지고 다시 정리한 거다. 메모 잘해놔. 자유도. 자, 그 다음에 F값 98.817과 P는 0.000은 모형 적합도를 제시한 거야. 됐지? 거기에 가설 1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적어놓은 거야. 물론 상수값도 적어놔야 돼. 그럼 여기 이제 회기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회기식을 내가 써볼게. 회기식은 y는 axb라고 했지. 그치? y는 axb라고 했잖아. y는 ax 플러스 b. 근데 이 a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야? y가 뭐였어? 맨 밑에 종속변수. 거래 심리는 이 뜻이야. 거래 심리는 종속변수야 이놈이. 는 마이너스 a가 얼마야? 0.504. 0.504. x가 뭐야? 독립변수지? 독립변수가 뭐야? 리더 멤버 곱하기 리더 멤버 플러스 절편 상수값이야. 상수값 5.058. 얘가 회기식이야. 얘가 요 회기식을 찾아냈다 이 뜻이야. 요 회기식이 적합하다. 이게 F값을 제시한 거고, 그래서 이 회기식을 쓸 수 있다라고 한 거고, 요 표를 통해서 요거를 추측할 수 있어. 그럼 논문에서는 이거를 쓰느냐? 안 써. 이거를 만약에 논문에서 썼다. 그러면 자기만 모르는 거야. 안 써. 왜? 여기에 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요것만 제시하면 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어떻게? y는 마이너스 0.504 리더 멤버 플러스 5.058. 이미 회기식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또 설명을 해서 그치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거는 쓰지 않는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회기식이 만들어졌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회기 분석을 처음 돌렸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내가 만약에 내가 설명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려면 어떤 선행이 있어야 될까? 먼저 여러분이 집에서 회기 분석을 돌려보고 왔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꼼꼼히 읽어보고 왔었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내 설명을 들으면 아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쫙 들어올 텐데 아이씨 벌써 목요일이야? 하고 이제 와서 들으니까 생판? 이게 회기 분석이야? 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지. 그래도 안 늦었어. 다시 이걸 갖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읽어보면 되니까. 나는 가설을 하나만 돌렸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 153쪽에 가서 봐. 그럼 단순 회기 분석 추가가 있어. 추가 있지? 자, 이걸 누가 한다고? 그렇지. 다시 페이지를 올려와. 전 페이지로 다시 와. 그러면 144쪽을 가서 보면 우리는 가설 1에만 했어.
그러니까 가설 2를 돌려보고 뒤에 가서 추가로 나온 그것도 돌려보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돌려봐서 책과 유심히 비교를 해보는 거야, 결과를. 언제부터? 지금부터. 저 끄고